움직이지 마. 수박 다 내놓으라고. 조심해. 이 칼 방금 갈았으니까. 오빠,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여기 왜 왔어? 네가 여기서 장사한다고 부모님께 들었거든. 그래서 구경 좀 하러 왔지. 있잖아, 오빠. 너도 엄연한 명문가 사위인데 길거리에서 수박 파는 건 채통이 안 맞지 않아? 남들이 비웃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너까지 나를 비웃는 거야? 내가 왜 널 비웃겠어? 수박 파는 거 도와주려고 왔어. 오빠, 나 이 옷 예쁘지? 오늘 이민여가 직접 도와주면 금방 다 팔고 일찍 들어갈 수 있을걸? 단속이라도 뜬 거야? 분명 동랑방 그 쓰레기 자식들일 거야. 제길 누가 또 당할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오빠, 진짜 나쁜 놈들이 나타났어. 야, 이 수박 제대로 익었어? 익었어. 그래? 정말? 내 동생한테 듣기로는 지난번에 너한테 덜 익은 수박을 샀다던데 오늘 내가 직접 확인해주지. 얘들아, 이 수박 달아? 셔. 저? 그럼 먹어서 뭐하냐? 다 집어 던져버려. 너 정말 대단한데? 이 상황에도 뻔뻔하게 앉아있다니. 꼭 큰일을 당하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척하는 꼴이군. 많은 부하까지 데려와서 장사를 도와주는데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 전부 6통? 한 통에 9kg으로 계산해서 총 54kg이다. 반올림해서 60kg으로 치지. 200달러 두고 자리 깨끗하게 치운 뒤에 조용히 사라져라. 저놈이 내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반올림까지 한단다. 그러고는 청소까지 시키고 있어. 너희들 어떻게 해야겠냐? 박살을 내버리죠. 네가 내 돈 200달러를 노려? 그럼 난 200만 달러를 받아야겠어? 내 부하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바닥에 썩은 수박을 전부 핥아먹게 해주지. 불만 없지? 아무도 공짜로 내 물건을 가져갈 순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자리세를 받을 순 없다. 그래? 오늘 내가 첫 번째가 되어주지. 조용히 좀 살려니까 꼭 바보들이 대가를 치르러 오네. 그냥 좋게 살아가는 게 어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 몫의 돈은 단 1달러도 빠지면 안 돼. 내가 시킨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할 거다. 다들 뭐하고 자빠졌어? 당장 덤벼. 저 녀석을 해치우는 놈에게는 1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주마. 말해, 누가 널 보냈지? 죄송합니다. 모소저 부하가 무능했습니다. 난 무능한 자는 싫어한다. 그 죄송하다는 말은 다음 생에나 다시 내게 들려주거라. 안녕하신가 나의 친애하는 매형. 네가 귀일이라고? 내 누나에게 군대에 갔다고 들었다. 세상의 고수들은 천지연왕의 4단계로 나뉘지. 황단계는 몸을 단련하고 현단계는 기를 단련한다. 너의 이 선천무용검기는 몸에서 수십 미터 떨어져도 여전히 살상력이 있구나. 현단계 정점의 수행이니 내 누나의 마음을 훔친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 사람들을 네가 보낸 거냐? 그러면 어쩔 건가? 아니면 또 어쩔 거냐고. 도대체 목적이 뭐야? 내 목적이 뭐냐고? 용은 뱀과 같이 머무르지 않고 호랑이는 개와 함께 길을 걷지 않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세상의 이치지. 보잘것없는 가문의 놈이 감히 내 누나인 최상위 세도가의 여인과 혼인하다니. 육침, 내가 분수를 넘었구나. 한 소상 상품이라니. 진나라는 이미 사라진 지 1000년이나 됐는데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런 봉건적인 쓰레기만 가득하구나. 사람은 태생이 나뉘고 신분에는 엄연한 계급이 있지. 너희 같은 하층민들이 인정하든 말든 이건 엄연한 사실이야. 게다가 국품중정제가 곧 대하에 다시 도입될 거고 나의 모씨 가문 가문은 신임 여왕제 폐하께서 직접 지정하신 상산품 세가인데 너 같은 하층민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고작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화난 걸 보니 찔리나 보지. 이게 사실이라는 걸 너도 아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변명일 뿐이야. 너 같은 하층민은 세가 가문의 귀한 딸인 우리 언니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 네가 이렇게 변해버린 건 형부인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 오늘 위아래가 있다는 게 뭔지 가르쳐주마. 하층민 주제에 정말 끝장나고 싶나 보네. 선천강기라고? 네가 지게 고수라고?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 널 가르치는 데는 충분하니까. 과연 그럴까?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오빠, 저희 이제 어쩌면 좋죠? 너 무술 실력이 대단하다며? 그래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거야? 자, 어디 한번 끝까지 여유로운 척 해보시지. 우물한 개구리 같으니 내 언니 체면을 생각해서 딱 한 번 기회를 줬다. 후회할 짓 하지 마라. 하하,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는군. 나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어디 네가 가진 선천강기의 힘으로 쏟아지는 총알을 막을 수 있는지 보지. 준비. 누님 여평,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귀일, 얼굴이 타고 수척해졌구나. 그동안 군 생활이 무척 고됐지.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님은 명문가의 귀한 몸인데 천한 놈에게 시집 간 것이 진짜 고생이지요. 누님부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분은 나에게 정말 잘해주신단다. 그놈이 누님께 잘할 기회를 얻은 건 조상 대대로 쌓은 엄청난 복일 겁니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놈 같은 천한 신부는 누님과 혼인하는 건 고사하고 감히 쳐다보기만 했어도 두 눈이 뽑히는 엄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만하게 귀일. 이곳은 번잡스러워서 우리 같은 명문가 자제들이 머무를 만한 곳이 못 되네. 이따 별장에서 술이나 한잔하지. 여평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같은 자제들은 풍류를 즐겨야지. 천한 것들이나 이런 더러운 곳에서 비루한 일을 꾸려가는 법이죠. 부여는 어찌할 건가? 두 분 먼저 돌아가세요. 전 육지마 할 말이 좀 있어요. 알겠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새언니, 섬섬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섬섬, 당신은 먼저 집에 가 있어. 내가 당신의 새언니와 할 이야기가 좀 있거든. 새언니, 저 그럼 먼저 집에 갈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오빠랑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모씨 가문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당신에게 밥 한 끼 못 줄 정도는 아닌데 어찌하여 이런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모씨 가문의 선조들도 신을 삼으며 생계를 이어왔소. 그러다 20여 년 전 임치레아의 도움을 받아 단숨에 명문가 대열에 들어선 것이지.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일 뿐인데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이 어디 있겠소? 모씨 가문의 과거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 여제이신 옆쪽께서 등극하시고 구품 중정제를 재건하셨지. 모씨 가문을 직접 상산품 가문으로 지명하셨으니 명문가로서의 채통을 잃어서는 안 돼. 여제 없죠? 이름을 바꿨군. 참으로 대단한 기세로군. 그녀가 도를 넘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되는군. 이런 말들은 나에게나 하니까 괜찮지만 만약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될 거야. 없죠. 그녀와는 언젠가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해. 그만해. 내가 여기 남은 건 당신의 허풍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귀일은 성격이 꽤 강해서 당신을 괴롭힐지도 몰라. 당신은 그의 매형이니 그를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해. 당신은 당신 동생에게 매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은 해본 거요? 이보게, 이 소녀 같은 여자가 자네 아내인가? 그렇다면 어쩔 건데? 결국 가는 길은 다르겠지. 열흘 후 우리 누님께서 직접 강주에 오셔서
이곳에 천지인 삼방을 세우고 천하 고수들을 책봉하실 거다. 난 이 대전에서 부요와 혼인하고 싶군. 그때 어떤 불안한 요소도 보고 싶지 않아. 안심하십시오. 귀한 여인을 모독한 그 천민은 곧 사라질 겁니다. 모씨 가문의 혈통은 더럽혀질 수 없죠. 아빠, 엄마, 오빠 살려줘요. 오빠 살려달라고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구야? 당장 나와. 이것이 열애 신장인가? 어딜 도망가나? 거기 서라. 말해, 배우가 누구지? 20년 전 임치랴가 세상을 떠나고 열애 신장은 이미 자취를 감췄다. 너는 누구길래 어째서 열애 신장을 알고 있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 지금은 내가 묻고 있는 거다. 여제협조가 즉위한 후 명문가들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다. 너나 나나 개미 같은 존재일 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지. 물은 무도인은 끊임없이 정진하며 의로움을 위해 당당히 맞서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여제 명문가뿐만 아니라 설령 신선이 내려온다 해도 한판 붙어보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네, 그동안의 무공은 헛것이었나? 의로움을 위해 당당히 맞선다라.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군. 그 굳은 의지라는 게 나는 이제 곧 사라지겠지만 내 놈이 명문가와 어떻게 맞설지 지켜봐 주마. 하하하하하. 이를 꾸민 자는 모씨 가문목이일다. 지금쯤 낭하수체에서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겠지. 모길, 육침의 양부모는 이미 처단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인 육섬섬은 옆 도련님의 명령에 따라 엽시 장원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림자를 육가에 남겨 남몰래 육침의 행적을 감시 중입니다. 시간을 따져보니 그림자가 돌아올 때가 됐군. 누구냐? 정말 대담하구나. 천한 놈이 감히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상황을 보니 그림자라는 개가 나를 배신한 모양이군. 명을 전하라. 저자의 가족을 모조리 벌하겠다. 소주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내 양부모님은 60세가 넘으셨고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이다. 누구에게 원한을 산 적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도 전혀 없단 말이다. 도대체 왜 그분들을 해친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왜냐고? 말했을 텐데. 천한 놈이 감히 명문가 여인을 탐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원래 부요를 생각해서 너와는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오늘 내 놈이 직접 끝을 선택했구나. 닥쳐라. 천한 입으로 감히 우리 누나의 이름을 올리지 마라. 그럴 리 없어. 대왕창, 지게고수조차 흔들기 힘든 수준인데. 말도 안 돼. 감히 소주를 해치려 하다니 모두 놈을 쳐라. 그럴 리 없어. 열애신장 제1시 불광초현. 임백? 방금 뭐라고 했느냐? 소주
그가 방금 사용한 것은 열애 신장입니다. 제일 식인 불광초현이지요. 그럴 리 없다. 열애 신장은 나의 모씨 가문 은인이신 임치랴의 동문절학이란 말이다. 저런 천한 놈이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과거에 주인님께서 치랴 은공과 친분이 있어 그 인연으로 불광초현을 전수받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으니 절대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는 물려주지 않고 결국 너 같은 천한 놈에게 전수했다니 용서 못해. 대가를 치러라. 나의 무술이? 모간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말해. 섬섬는 어디 있나? 알고 싶으냐? 그녀는 비밀스러운 곳에 있다. 수십 명의 남자가 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섬섬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반드시 널 가만두지 않겠다. 넌 날 끝장낼 수 없어. 나를 없애면 평생 육섬섬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누님도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누구라고? 넌 영원히 그녀를 찾지 못할 거야. 도련님, 일 처리가 끝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육친을 제외하고 전부 벌하였습니다. 편집된 영상도 이미 부요 아가씨의 손에 전달했습니다. 육친과 1000개의 입이 있다 해도 결코 해명하지 못할 겁니다. 보잘것없는 놈일 뿐이야. 조금 강할지는 몰라도 결국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지. 명령을 내려라.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에 모씨 가문의 대릴사위가 주인을 배신했다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라고. 대하에서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여 더는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겠다. 도련님,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한 장로들의 말에 따르면 이 육침라는 자의 무술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도련님께서도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라. 며칠 뒤면 천하의 고수들이 우리 옆가에 모일 것이고 누님께서도 직접 오실 테니 그때 만약 그 육친과 나타나기만 한다면 옆가가 바로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다. 내 일찍이 말했지. 성인 루씨, 그놈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내 죽은 아비가 그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내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일기까지 해치고 말았어. 은혜도 모르는 놈은 대가를 치러야 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반드시 확인해 볼게요. 정말로 육침가 한 일이라면 더 조사할 게 어디 있니? 감시 영상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 분명히 말해두는데. 모부여, 네가 다시 한번 그놈 편을 들면 너랑 인연을 끊을 줄 알아. 마님, 아가씨, 서방님이 문 밖에서 뵙기를 청합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여길 오다니? 사람들을 불러서 당장 그놈을 내쫓아 귀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왕 아주머니께서는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 육침라는 자가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감히 제 발로 찾아와 도발하다니 우리는 그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그만입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예. 육침, 이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우리 무씨 가문가 도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니? 길 가던 개 같은 거지놈을 우리가 집에 거두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요와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어떻게 감히 귀일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어? 천벌을 받을 쓰레기 같은 놈. 모기일은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아니면 누구겠어? 하고도 발뺌하는 비겁한 자식. 오늘 널 반드시 귀일 곁으로 보내버리겠어. 왕월매. 오늘이 당신을 참아주는 마지막 날입니다. 똑똑히 봤지. 모간천 당신도 영감이 되어서 하늘에서 다 보고 있겠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놈이 어떤 쓰레기인지 말이야. 육침, 네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난 당신네 모씨 가문에 빚진 것 없어. 그 왕월매에게는 더더욱. 오히려 당신네 모씨 가문과 내게 빚을 졌지. 내가 없었더라면 모씨 가문은 이미 20여 년 전에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다. 20여 년 전에는 은인인 임치랴께서 우리 모씨 가문을 구해주셨어. 그게 너 육침과 무슨 상관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육형, 20여 년 전에 겨우 아이였을 텐데 어떻게 모씨 가문을 구했다는 거지? 나와 모씨 가문의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 내가 모기일을 죽였다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가져와라. 좋아. 네가 원하는 증거. 보여주지. 카메라에 똑똑히 찍혔으니 어디 한번 변명해봐. 그 영상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육형,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 네가 더 할 말이 있느냐는 거지. 이제야 알겠군. 이 영상을 준 게 당신이지? 그렇다면 어쩔 건데?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어. 모기일과 내 양부모를 해하게 한 것도 다 네가 부추긴 거다. 나를 낭야수사의 자객에게 유인한 것도 내 짓이었지. 모기일을 처리한 암기고수도 내 사람일 테고 전부 다 당신 옆방의 함정이었어. 육형의 추리는 훌륭하지만 그리 뛰어나진 않군. 증거는 어디에 있지? 난 사람을 잡을 때 증거 따윈 필요 없다.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더더욱 필요 없지. 육침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이야. 영상을 본 뒤에도 심지어 조금 전까지도 설마하며 일말의 희망을 품었어.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랐고 당신이 내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길 기다렸어. 하지만 정말 실망스럽군. 내가 진작 말했잖니? 이 배은망덕한 놈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네가 안 믿더니 꼴 좋구나. 오늘은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어. 반드시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이건 예전에 결혼할 때 당신이 내게 줬던 징표야. 오늘 이걸 돌려주겠어.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증오스러운 원수야. 심은 대로 거두고 모든 것에는 천명이 있는 법. 20년 전 나는 모씨 가문을 위해 열문의 위기를 막아줬다. 그리고 20년 후 내가 모씨 가문에서 몸을 피하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 오늘부터 나와 모씨 가문의 인연은 다했으니 서로 빚진 것은 없는 거다.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20년 전 우리 모씨 가문의 위기를 막아준 건 천하제일인인 임칠야이지. 육침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우리 모씨 가문의 진 빚은 대대손손 갚아도 모자랄 게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633는 어디 있느냐? 당장 내놔. 633가 누구지? 육형, 사람을 잘못 찾은 것 아니냐? 모르는 척 발뺌해봤자 내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3초 안에 633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날 벌하겠다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 먼저 봐야겠군. 여기 있는 이들은 내 옆가의 평범한 4명의 시녀들이다. 이들을 이긴다면 그때 다시 큰 소리 쳐보시지. 이들은 매랑국 쪽의 4대 검객으로 모두 현계 최정상의 고수들이라 들었습니다. 4명이 힘을 합치면 보통 지계 고수들도 대적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저 모씨 가문의 대릴사위도 이젠 끝이로군요. 우리 도련님을 상대하고 싶다면 내 자격부터 증명해봐라. 왜 검이 뽑히지 않는 거지? 뭐지?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 거냐? 도련님, 제 손에 있는 검을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널 벌하는 데 있어서 시녀가 4명뿐이 아니라 수만 명의 군대 사이에 있을지라도 혼자 있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제발 끝내지 마세요, 도련님. 네가 감히 날 대적하겠다는 거냐? 633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놔줘요. 불을 놔줘.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어. 부요, 아직도 뭘 망설이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 동생을 해치려 하잖아.
어서 저자를 끝장내요. 부요. 어서 움직여. 저는 아니에요. 15년 전 그대와 난 검으로 인연을 맺었지. 오늘 우린 검으로 인연이 닿았구나. 세상의 모든 인과보응은 모두 하늘의 뜻이다. 옆방, 오늘 네 목숨은 잠시 네 몸에 붙여두마. 육섬섬을 잘 보호하고 있어라. 3일 후 옆가의 사람을 찾으러 가겠다. 만약 육섬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옆가 가문 전체를 대가로 삼을 것이다. 옆방 육섬섬가 정말 당신 손에 있는 거야? 함부로 모함하는 것뿐이다. 부요. 그를 믿지 마. 이 배은망덕한 놈. 무공을 숨기고 우리 모씨 가문에 대릴 사위로 들어오다니. 분명 나쁜 의도를 품고 있었던 게야. 3일 후에 옆군 당신은 꼭 조심해요. 왕 아주머니 안심하세요. 나 옆가 가문 전체를 멸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3일 뒤면 나의 누님께서도 고향으로 오실 겁니다. 황제 폐하의 위험 앞에서 놈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군요. 무슨 일이냐? 누님, 어떤 놈이 나타나서 저희 옆가 가문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아우가 무능하여 부디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구나. 3일 뒤 내가 옆가에서 신의 삼방을 다시 세울 것이니 천하의 고수들을 옆가로 집결시켜 내 명령을 받들게 하라. 대체 어떤 고수길래 혼자서 천하를 대적하려 하는지 궁금하구나. 잘 됐군요. 누님께서 직접 나서주시니 저는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옆방 잊지 마라. 앞으로는 나를 폐하라고 불러야 한다. 예, 폐하. 당장 나와라. 제발 살려주게. 말해라. 무슨 일로 왔지?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어찌하여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냐? 강호에 너 같은 고수가 있다는 말을. 만약 다음에 할 말이 여전히 그런 쓸데없는 소리라면 넌 다시는 입을 열 수 없게 될 거다. 이러지 마십시오. 소주님의 명으로 초대장을 전해드리러 온 것입니다. 초대장. 무슨 초대장이지? 내일 소주님과 모부요 아가씨가 옆가 장원에서 약혼식을 올립니다. 도련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일 육섬섬을 되찾고 싶어 한다면 그럴 기회를 줄 테니 어디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더군. 모기일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일인데 모부요이 그렇게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냐? 가서 옆방에게 전해라. 내일 정오 육친과 반드시 가겠다고 말이야. 귀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뿐인 누나인 내가 약혼을 해야 한다니요? 가문끼리의 결합은 우리 같은 가문의 자제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란다. 옆군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널 좋아했어. 내 아버지가 육침에게 속지만 않았어도 넌 이미 옆가의 안주인이 되었을 게다. 이번 약혼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긴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귀일도 널 원망하지 않을 거야. 숙명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숙명이죠. 최씨, 왕씨, 이씨, 세가주님 오셨습니다. 세가주께서 멀리서 와주시니 저 옆가에게 정말 큰 영광입니다. 엽소야 과찬이십니다. 현재 천하에서 엽가이야말로 진정한 제1세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같은 노인들이 용이 흥한 이곳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듣자 하니 폐하께서 이곳에서 천지신 삼방을 새로 세우신다더군요. 이곳은 용이 흥한 곳일 뿐 아니라 천하무학의 성지가 될 터이니 말할 수 없이 귀한 곳이군요. 하하, 여러 가주님의 극찬에 저 옆방 몸 둘 발을 모르겠습니다. 엽소야, 제가 듣기로 어떤 미친놈이 오늘 이곳에서 엽가의 죄를 묻고 천하의 고수들에게 도전한다더군요.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그 미친놈이 오늘 정오에 옆가의 죄를 묻겠다고 하더군요. 이 옆방 비록 재능은 부족하나 누가 옆가를 모욕하게 둘 수는 없지요. 이미 조치는 다 해두었습니다. 여러 가주께서는 저와 함께 상황을 지켜보시지. 폐하께서 등극하신 후에 감히 엽가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군. 어떤 놈인지 내 반드시 봐야겠어. 하하, 그자가 실력이라도 좀 있길 바라야지. 엽소야에게 손 한번 못 써보고 당하지 말고요. 다씨, 사씨, 설씨, 세가주님 오셨습니다.
동래도 선녀님들 오셨습니다. 호연서원 오셨습니다. 아미산에 여러 사태 오셨습니다. 강주 육친문을 열라. 강주 육친문을 열라. 배은망덕한 놈이 진짜 나타나다니. 괜찮다. 명을 전해라. 계획대로 행하라고. 그가 정말로 왔군. 여러분, 오늘 우린 이곳에서 저 미친놈이 어찌 우리 엽가의 위험에 도전하는지 지켜봅시다. 소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이르되 3대가 모이면 문벌이 되고 5대가 모이면 세력이 되며 10대를 이어와야 비로소 세도가가 된다 하셨소. 교토의 엽씨는 수십 대를 이어온 진정한 명문세가라고 할 수 있지. 너 같은 보잘것없는 평민이 세가주를 뵙고 싶다면 9겹의 문을 먼저 넘어야 비로소 그럴 자격이 주어지는 법이다. 엽소야, 그대의 말은 내 마음에 쏙 드는군. 우리 같은 세가가 수십 대를 거쳐 쌓아올린 위상은 매우 높고 고귀하지. 평범한 민초들에게는 저 높은 하늘 위 신선과도 같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귀한 존재란 말이다. 한낱 가난한 평민이 우리를 쉽게 볼 수 있다면 세가의 위험이 어디에 서겠느냐. 고작 9겹의 문 따위가 아니라 그게 하늘의 관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전부 부숴버리겠다. 소림 18란. 아니, 저들은 소림사 18란 아니냐? 그렇소. 듣기로 소림사 18란 18명이 서로 힘을 합쳐 난대진을 펼친다면 지계 대원만의 고수조차도 능히 맞설 수 있다고 하더군. 엽소야 같은 고수를 단순히 첫 번째 문지기로 두다니 재능을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닌가?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는 법이오. 저놈이 큰 소리를 쳤으니 첫 번째 관문조차 넘지 못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나무아미타불 소림사달마당 항룡나한가 사제들을 이끌고 시주님을 뵙습니다. 날 막겠다는 건가? 제가 시주님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주님께서 노여움에 사로잡혀 계시니 타인은 물론 본인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부디 돌아가십시오. 속세와 인연을 끊고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불가에서 세도가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는 건가? 엽가는 현시대 인왕의 가문으로 천하 중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불가는 중생을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기에 무례하고 제멋대로인 자가 이 성스러운 땅을 더럽히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흥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하거늘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란 말이냐. 내 놈이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늘어놓아도 그것은 너희가 엽조에게 아첨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이 무엄한 놈, 사형. 이런 막무가내인 놈에게는 곧장 매질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면 그만이니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미 시주님의 마음이 확고하시니 소승도 더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주님께서는 덤비십시오. 아. 시팔라한진인가? 시시하군. 어디 한번 깨뜨려보마. 이게 한계인가 보군. 저자는 지금 나한진을 상대로 제대로 반격조차 못하고 있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패배하는 순간이지. 아쉽군.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말이야. 흥이 깨지는군. 엽소야가 구중천관을 준비했는데 보아하니 남은 8겹의 관문은 구경도 못하겠어. 정말 유감이군. 으아. 얼른 피해라. 항룡 18장. 맞아. 바로 항룡 18장이지. 내 이름이 항룡나 아니냐? 항룡 18장로 널 상대해 줄 테니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지. 시주께서 엄청난 절기를 갖추셨으니 과연 혼자서 올만하군요. 허나 이 빈승도 부탁받은 바가 있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니 신뢰를 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한권. 아미타불. 시주의 공력이 무척 깊으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고수십니다. 빈승은 도저히 미치지 못하겠군요. 이 첫 번째 관문은 제가 지켜낼 수가 없겠습니다. 시주께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수 배웠습니다. 세상에 항룡 18장이라니. 이 장법은 사라진 지 20년도 더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저걸... 다들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육친과 예전에 모씨 가문가문의 대를 사유로 들어가서 모간천 가주님의 환심을 샀죠. 그 덕에 고강한 무공을 꽤 배웠다고 하더군요. 푸야오라고 했나? 배은망덕한 놈 무공을 숨기고 있었다니. 흉악한 야심을 품고 있었구나. 우리 영감이 저놈한테 속았어. 그렇군. 모간천 어르신께선 예전에 천하제일인인 임치레와 친분이 있었지. 그러니 고강한 무술을 전수받아 항룡 18장을 구사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네. 설사 그가 항룡 18장을 안다 해도 이 두 번째 관문은 그리 쉽게 통과하지 못할 거다. 황풍령 800리 땅은 본래 국경박 풍요로운 땅이었지. 좋은 곡과 좋은 가사군. 한 곡조로 심금을 울리니 이 세상 어디에서 지음을 만날 수 있겠나. 안타깝구나. 어렵게 만난 지음인데 내 손에 사라져야 한다니 정말이지 너무나 아쉽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아침에 돌을 깨치면 저녁에 생이 다해도 괜찮다 하셨소. 이미 지음을 만났으니 생이 끝나는 것이 어찌 두렵겠소? 게다가 쓰러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대일지도 모르지. 젊은이의 기백이 참으로 좋군. 다만 생사결이란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도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지라 부르기도 하고 강호에선 나를 구지근마이라 부르지. 구지근마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니. 예전에 백소생이 정한 병기부와 칠살방 중에서 구지근마의 호금은 병기부 6위에 올랐고 본인은 칠살방 1위에 올라 자타공인 천하제일의 살수로 불렸지. 그럴 수가. 이런 자가 기꺼이 엽가의 문지기가 되다니. 엽가 가문은 정말 천하제일 세가라고 불릴 만하군. 여러 가지들의 과찬이십니다. 모두 황제 폐하의 보살핌 덕분이지요. 그의 호금 소리가 신묘하여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며 도무지 방어할 길 없다고 들었소. 질살 앞엔 산 사람이 없다고도 하니 오늘 제대로 눈호강하겠군. 육지근마와 어떤 관계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그가 내 스승이었군. 30년 전에 그와 한판 붙은 적이 있지. 근마일족은 검은고 소리에 진기를 담아 흔적도 없이 상대를 끝장내버리지. 경지가 오를 때마다 손가락 하나를 끊고 5손가락을 모두 끊어야 최고 경지에 도달한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손가락으로 현을 타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검기를 발산하여 100걸음 밖에 적도 제압할 수 있지. 너는 이제껏 손가락 하나를 끊었을 뿐이니 최고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과연 그럴까? 나 고지가 그대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쇠를 자르고 옥을 깨뜨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 무용검기로군. 명성이 자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구지근마에게 또 다른 초식이 있다더군. 그건 바로 금왕파진곡다. 이 기술이 펼쳐지면 검기가 하늘을 뒤덮어 마치 수만 대군이 밀려드는 것 같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지. 경공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는 일이야. 저 광태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양이군. 이제부터는 무사히 물러나기는 아주 힘들 것 같구먼. 경공 실력이 제법이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좋아. 진왕파진고 과연 소문대로군. 이 기술 하나만으로 구지금마이 칠살방의 으뜸이라 불려도 충분히 그 이름에 걸맞구나. 천계 대종사가 천지와 하나 되어 천지의 힘으로 막아내지 않는 한 다른 파회법은 생각나지 않아. 저놈은 이제 끝이다. 육지의 기세에는 한참 못 미치는군. 내가 무너뜨려주마. 이건 대체 어떤 무공이지? 불문의 비전 무공인 사자후이네. 이게 천하 제일의 소리 무기법이란 말인가? 과연 그렇군. 구지금마이 질만했어. 사자후의 맥은 이미 30년 전에 끊겼을 텐데 네가 어떻게 이 무공을 하는 것이냐? 내가 말했을 텐데 30년 전에 내 스승인 육지와 겨룬 적이 있다고. 믿지 않으니 유감이군. 네가 설마 하하하, 이제야 알겠군. 과연 그렇군. 너에게 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하하하, 창피하지 않아. 30년 전에 육지금마와 겨룬 적이 있다고. 이상하군. 저 사람은 고작 20대 정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최 가주님, 저놈한테 속지 말아요. 저놈의 정체는 나무씨 가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는 올해 26살이에요. 절대 틀림없어요. 구지금마, 마지막에 무언가 생각난 것 같은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모두 안심하십시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설령 신선이 강림했다 하더라도 오늘 순순히 정체를 밝히게 될 겁니다. 아미산 절정사태에 도착하셨습니다. 사태를 뵙습니다. 직접 왕림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멀리까지 마중 나가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다. 오늘 폐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다기에 스승인 내가 부러운 것이니 폐하. 어떤 미친 자가 나타나 소란을 피운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절대로 그 미친 자가 여왕 폐하의 행차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사태께서는 상석에 앉아 지켜봐 주십시오. 넌 누구지? 초호천. 자타공인 젊은 세대의 제일인자지? 그도 왔구나. 여왕 폐하께서 곧 이 땅에서 천지신 3대 명부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천하의 고수들 중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싶은 자라면 모두 우리 옆가에 와야 한다. 초호천도 예외는 아니지. 그가 이미 천지의 벽을 깨뜨리고 청계 대종사의 반열에 올랐다는 소문이 있다. 그가 나선다면 걱정할 게 전혀 없겠어. 초호천의 수양은 지계절정이라 들었는데 오늘 직접 보니 소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겠군. 오, 그게 무슨 말이지? 넌 이미 천지의 벽을 깨뜨리고 천계로 돌파했어. 그걸 숨기지 못했나 보군. 하지만 내 이름을 안다면서 네 눈엔 왜 두려움이 없는 거지? 두려움?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지? 난 3살의 무예를 익히고 10살의 황계, 15살의 현계, 20살의 지계를 넘어서 마침내 천지의 벽을 부수고 천계 정상에 올랐다. 내 전에는 임치라와 여제만이 나를 앞섰을 뿐.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냐? 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뭐라고? 천계라고 다를 줄 아나? 네가 천계에 오르기 전에는 우물한 개구리가 달을 보는 것 같았겠지만 천계에 오른 뒤에는 작은 하루살이가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는 격이지.
고작 1000개가 최고인 줄 알았나? 큰 착각이다. 1000개 너머에는 극도 신화가 있는데 넌 아직 한참 멀었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초모제가 경솔했군요. 말로는 소용없으니 초모검으로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공격해봐. 검둥파랑 8개의 검을 하나로 가라. 이럴 수가. 무엇이든 뵐 수 있는 나의 경금검기가 어떻게 된 일이지? 실력이 겨우 이 정도라면 그만 물러나라. 넌 날 막을 수 없어.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이 기술은 조절할 수가 없으니 조심하십시오. 천지의 힘을 모은 만검귀종. 좋군. 거대한 검기의 용이다. 만검 귀종이라니 대단하군. 과연 젊은 세대 중 최고라 할 만해. 아이의 자질이 아주 뛰어나니 훗날 더 높은 경지에 오를지도 모르겠군. 저는 저 젊은이가 더 궁금합니다. 이토록 강한 실력을 갖추고도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니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군요. 기로검을 부리는 게 고작이라니 시시하군. 내가 진짜 만검귀종가 뭔지 가르쳐주지. 진정한 만검귀종은 마음으로 검을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수많은 검이 머리를 숙이지. 스승님, 혹시 천하제일의 검인 의천검입니까? 그렇다네? 이 검은 여제 폐하의 검이라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폐하께서는 공력이 극에 달하시어 검에 대한 깨달음이 이미 놀라운 경지에 이르셨다네. 그분께는 주변의 평범한 만물조차 검이 될 수 있으니 이미 외부의 도구가 필요치 않으신 거지? 그런 경지라니 정말로 동경하게 되는군요. 의천검. 그녀도 왔군. 난 역시 아직 멀었어. 날 벌하지 않는 건가? 내가 널 벌하든 말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당신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말해라. 당신의 경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군요. 하지만 당신 같은 강자라면 분명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천하의 이름을 떨친 분일 텐데 어째서 명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겁니까? 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시지요. 오늘이 지나면 모든 수수께끼가 밝혀질 것이다. 정말 오만한 녀석이구나. 이 네 번째 문은 내가 지키겠다. 사태, 그저 미친놈일 뿐인데 어찌 사부님께서 직접 나서려 하십니까? 이 자는 초호천을 쉽게 굴복시킨 자로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폐하께서 도착하실 시간이 머지않았으니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겠다. 하물며 나의 의천검이 집을 나선 지도 오래되었구나. 이런 천재의 기운으로 의천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겠어. 의천검? 너도 의천검을 본 적이 있느냐? 본 적 있는 정도가 아니지. 무림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신검의천이라니 온 세상을 호령하니 감히 거역할 자가 없구나. 그 명성을 안다면 당장 무릎을 꿇고 내 명령을 받들어라. 만약 의천검이 무림 최고라면 그럼 나의 헌원검은 대체 무엇일까? 헌원검? 검아, 오너라. 헌원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헌원검과 주인을 알아본 후에는 오직 주군만이 소환할 수 있어요. 설마 주군께서 오신 건가? 무슨 일이야? 헌원검가 왜 사라진 거지? 헌원검 아마 주군의 부름을 느끼고 날아가 버린 것 같군. 다행이야.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주군께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실 거라고. 20여 년 만에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명령을 전해라. 백호, 현무, 칠살, 4대 군단은 1급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명령을 대기하라. 만검의 시조이자 검중의 황제, 이건 헌원 신검이야. 틀림없어. 이 황제의 기운은 필시 헌원검이 확실하다. 소문에 의하면 30여 년 전 무림의 신화인 임치략께서 헌원검을 사용하여 외역의 12주신을 처단했다고 했지. 그 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자가 대체 누구길래 어째서 헌원검을 다루는 거지? 육침,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나에게 숨기고 있는 거야? 헌원검는 인왕의 보검이다. 지금의 여제 폐하 외에는 누구도 다룰 자격이 없지.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아라. 폐하께 상소를 올려서 죄를 사해주도록 하마. 엽조가 헌원검을 다루겠다니 그녀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 무례한 도둑놈 같으니 감히 폐하를 비방하다니 네 이놈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이 배은망덕한 놈. 정체를 이렇게나 숨기고 있었다니. 내가 그를 너무 얕봤군. 부요. 내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너희가 결혼할 때 그가 너에게 3가지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맞지? 가서 그에게 스스로 사라지라고 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여긴 무슨 일이지? 3년 전 우리 결혼식 때 당신이 비취당금 3자루를 주면서 나중에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잖아. 아직 유효해? 당연하지. 좋아. 첫 번째 소원은 당신이 이 단검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네. 좋아. 소원대로 해주지. 사태,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다.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저 망나니를 어떻게 막느냐는 거야. 여제 폐하께서 곧 도착하실 텐데 저자가 폐하를 방해하게 된다면 너나 나나 용서받지 못할 대가를 치러야 해. 저자의 강함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수준이요. 게다가 헌원신검까지 손에 넣었으니 지금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전설적인 고수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전설적인 고수들은 수행에 전념하느라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때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려. 모두 안심하십시오. 오늘 폐하의 고향 방문은 천하의 경사입니다. 그 전설적인 고수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은 오셨습니다. 5번째 문지기가 바로 그 중 한 분이시죠. 오, 대체 어느 분이 오신 겁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잠시 후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역시 해오 방장이었군. 옆 소야의 재주가 참으로 대단하군. 해오 방장께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폐관 수련을 선언하고 극도의 경지를 깨우치려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왕림하실 줄이야. 제게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 서신 한 장으로 신승을 정중히 모셔오신 것이죠. 이 육침이 전성기였다고 해도 해오 신승의 상대는 되지 못했을 텐데 지금은 중상을 입었으니 기회조차 전혀 없을 테고 이제 모든 게 끝났군. 바퀴벌레 같은 배신자 놈이 드디어 끝장나겠구나. 이 늙은 승려 해오, 시주를 뵙습니다. 해오 대사님께서는 수십 년 전부터 두문불출하며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금기를 깨고 나오셨습니까? 가문들의 앞잡이가 되려는 것입니까? 세상은 고해와 같으니 본래 조용히 수행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뒤로 한 채 승천하여 서방정토로 가기만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허나 여제 폐하의 서신 한 장이 저를 깨웠습니다. 부처께서 이르시길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느냐 하셨지요. 제가 여제 폐하를 도와 인간 세상을 정화한다면 그 또한 커다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커다란 공덕이라니 우습군요. 엽조가 주제넘게 왕노릇을 하며 선대 황제를 시해하고 세력가들과 결탁하여 무력으로 천하를 굴복시키려 하는데 그 악행에 가담하는 당신에게는 공덕은커녕 오히려 큰 업보만이 따를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군요. 시주와 저는 처음 뵙는 사이인데 어째서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그 사연은 함부로 말할 수 없으나 엽조가 이곳에 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나 육침이 오늘 여기 온 건 당신과 말싸움이나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시주께서 언변이 참으로 화려하시니 이 늙은 승려가 당해낼 수가 없군요. 하지만 시주께서 말솜씨만 가지고는 제 관문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실력으로 결판을 내야겠군요. 상관없습니다. 듣기로 현사에 70이 가지 비기가 있다던데 하나하나가 천하의 절약이라 하니 제대로 한 수 배우고 싶군요. 시주께서 그리 원하시니 부끄럽지만 실력을 보여드리지요. 염화지 정말 대단하군. 해오 방장의 염화지공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셨어. 참으로 감탄을 금할 길 없군. 해오 방장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직접 무력을 쓰는 대신 신공으로 상대를 물러나게 하려 하시니 그 깊은 뜻이 헛되지 않길 바랄 뿐일세. 조는 꽃을 들고 가섭는 미소 짓는군. 염화지는 겉으론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지극히 강하고 뜨거운 힘을 수행하지. 저 또한 마침 익힌 바가 있으니 방장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염화지 외에도 도연사에는 마하직과 달아야지, 무상겁지, 그리고 대지무정지도 있지. 아미타불. 도연사의 70일 절기는 보통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한두 가지만 익혀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며 서너 가지를 익힌다면 가히 당대 최고의 기재라 불릴 만하지요. 시주께서 단숨에 5가지 집업절기를 보여주시니 그 애박함과 천부적인 재능에 노승은 진심으로 감탄할 따름입니다. 허나 여제 폐하, 1000명이 앞에 있으니 노승이 신뢰를 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경 대폭구, 연목도법, 반야장,
폐하를 아련하나이다. 아쉽구나. 네가 그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게. 저는 5살 때부터 도연사에서 무예를 닦으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60년의 세월이 흘러 72절기 중 겨우 18가지만을 익혔을 뿐이지요. 시주께선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이러한 성취를 이루시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무예의 도란. 높은 경지에 이르면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 경지가 충분히 높다면 72절기가 아니라 720절기라 해도 마음껏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지. 그 정도의 경지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군요. 네가 극도에 이르면 혹시 나를 조금은 막아설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멀었다. 아미타불. 비록 시주의 깊이를 알 수 없으나 황제 폐하의 부탁을 받은 몸으로서 쉽게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를 끝장내게 만들 셈이냐? 비록 시주의 재주가 뛰어나나 이 몸을 제압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노했군. 부처님 또한 사자우를 토하시는 법입니다. 정 그렇다면 진정한 실력을 보여줘봐. 어디 한번 확인해보지. 나를 막아설 근거가 무엇인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금강 불개신공라고? 시조 조심하십시오. 설마 해오 사형의 금강 불교신공가 이미 이런 경지에 올랐을 줄이야. 내면과 외면이 함께 다스려져 완벽한 하나가 되었구나. 온몸이 마치 단단한 금강과 같으니 어떠한 신검이라 한들 해오 방장에게 상처 하나 입히기 어렵겠어. 해오 대사님께서 수십 년간 무림을 이끄신 것이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배은망덕한 이 쓰레기 같은 놈. 이번엔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금강 불개신공은 역시 대단하군. 가히 천하 제일의 연체신공이라 할 만해. 이 공법은 달마조사께서 창시하신 것으로 부처님의 지고한 절학인 열애법체에서 유래했다 전해지며 우리 도연사의 제일가는 절기이지요. 시주께서 노승의 이 금강불개 몸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그만 돌아가십시오. 도연사의 제일가는 절기라니? 그런가? 만약 이것이 도연사의 제일 절기라면 그럼 열애신장은 무엇이겠어? 그대가 열애신장을 할 줄 안단 말이오. 만불조종. 열애신장은 과연 부처님의 무공이군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패할 무상절학이라니. 노승이 감탄하고 또 감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딜 찔러주길 바라지?
3년 동안 모 씨 가문 앞에서 실력을 숨기고 구박받는 며느리처럼 군 게 겨우 오늘을 위해서였어? 이제 와서 속이 시원해졌나 보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다. 난 너에게 빚진 거 없고 모 씨 가문에게도 빚진 거 하나 없어. 빚진 게 없다고?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왜 내 뒤에 숨어서 내가 당하는 걸 지켜만 봤냐고. 게다가 그 일은 왜 그를 해친 거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 동생이라고. 목이 잃는 벌을 받아 마땅해. 그가 다시 살아온데도 나는 그를 또다시 응징하겠어. 좋아. 그래, 정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검도 기꺼이 받아들이시지. 수십 년 전 전설에 따르면 임치략께서 도연사에 오셔서 대웅보전의 불보살상들을 보시다가 실전되었던 비급을 깨우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름잡는 열의 신장을 만드셨다고 하죠. 그 이후로 세상에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치략께서는 20여 년 전 이미 자취를 감추셨고 남겨진 전인도 없었습니다. 저 청년의 정체가 대체 누구지?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군요. 폐호 사형조차 패배하다니? 이제 폐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겠어요. 이미 폐하께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모두 걱정할 것 없소. 폐하의 뜻이 있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겠군요. 그렇군요. 그가 누구든 간에 아무리 강해봤자 폐하의 위험에 맞설 수는 없지. 한낮에 나무 그늘이 바르니 홀로 연못가 정자에서 노래하네. 부지런히 가르치는 벌들을 바라보며 학의 우아한 자태를 생각하노라. 좋은 술은 기운을 돋우고 맑은 검은고 소리는 정신을 깨우네. 번뇌는 이미 사라졌으니 다시 무엇을 더 말하리요. 유성, 유고. 그저 나이든 서생일 뿐입니다. 유성이라는 칭호는 제게 과분할 따름이죠. 당신이 과거에 쓴 글에서 선대 인왕을 크게 비판하여 칭송받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엽조의 앞잡이가 된 거지? 꼭 앞잡이라 할 것까지야 없지만 다만 오늘 재미있는 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확인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날 막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인가? 물론 아닙니다. 금강불개라는 철석 같은 해오조차 당신에게 기절했을 정도인데 제가 어찌 당신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유고, 20여 년 만인데 그대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20여 년 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물론이다. 지금 저와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20여 년 전이면 귀하는 갓난아기였을 텐데 어떻게 저와 인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면 알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제가 귀하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깨져라. 언출법수라니. 초호청과 싸울 땐 만검귀종가 있었고 절정 노비군이가 싸울 땐 헌원신검가 있었으며 해오 늙은 땡중과 싸울 땐 만불조종가 있더니 나와 싸울 땐 언출법수까지 부린단 말입니까? 보지 않은 비책이 대체 무엇입니까? 자네 베개 아래에 숨겨둔 등초화상. 그건 아직 보지 못했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당신이었군요. 당신이었어요. 살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잠시 후에 이야기하자. 네가 여길 또 감히 와? 내가 널 여기서 끝장내는 게 두렵지 않나 보군? 육섬섬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 얼마든지 해보시지. 드디어 시인하는구나. 흥. 육섬섬는 내가 네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가뒀지. 그곳에 있는 CCTV가 항상 이곳을 주시하고 있다.
내가 이미 지시를 내려뒀지. 네가 내 몸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부하들이 당장 손을 써서 육섬섬을 처리하라고. 믿기지 않으면 해보든가. 네가 진정 미쳤구나. 옆방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말로는 육섬섬가 당신 손에 없다면서요? 왜 저를 속였죠? 육섬섬는 기회가 잡아온 거야. 자기 대신 봐달라고 부탁하길래. 네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을 뿐이야. 귀일라고요? 귀일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당연히 저런 남자가 널 힘들게 하는 게 싫었겠지. 그 말은 육침의 양부모를 정말 귀일가 해친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네가 부요에게 빚진 3가지 중에 아직 1가지가 남았어. 이 단검으로 너의 심장을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바로 명령해서 육섬섬을 끝내버릴 거야.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명령해서 육섬섬을 끝장내버리겠다. 안 돼요. 옆방 이러면 안 돼요. 입 닥쳐. 지금 가문의 존만이 걸린 문제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내게 빚진 건 이제 다 갚았다. 안 돼, 안 된다고. 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 심장은 신체의 급소라네. 그대의 무의가 하늘에 닿을지라도 심장에 이토록 큰 상처를 입으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야. 나 임치랴는 평생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알고 보니 네가 임치라였구나. 어쩐지 그렇단 말이지?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당신 정말 임치랴인가요? 엽조, 이미 온 것을 아는데 무엇하러 정체를 숨기는 거냐? 나를 대면할 용기가 없는 건가? 누님, 폐하를 아련합니다. 폐하를 뵙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임치랴, 네가 정말 기적처럼 살아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내 법식을 깨뜨리다니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임치랴, 저승에서 널 기다리마. 망할. 이 독이 너무 지독하구나. 치랴, 대표님 어찌된 일이에요? 내가 특이한 독에 중독된 것 같구나. 명월, 가서 백유철에게 알려라. 사대병단에게 계속 진격하여 남은 적들을 소탕하라고 전해라. 의천검, 도대체 어째서지? 내게 무술을 가르쳐주고 영예를 안겨주었으며 지위까지 주었거늘 이유가 무엇이냐? 만명의 정점에 서 있다 해도 결국 내 아래에 있지 않은가? 네가 사라져야만 내가 진정한 최고가 되어 천고에 남을 유일한 여왕이 될 수 있어? 설령 헌원검이 없다 해도 난 여전히 인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얘야! 네, 아들아.
연명월. 덕분에 내가 구사전 신공을 완성할 수 있었구나. 23년이나 흘렀군. 드디어 널 다시 보게 되었구나. 임치랴? 설마 네가 다시 살아 돌아올 줄이야. 겁나나? 널 한 번 처리했으니 두 번은 더 쉽지. 설령 구사잠 신공가 진짜 9번이나 부활시킨다 해도 10번이라도 널 없애줄 테니까. 육침. 드디어 사라졌군. 이제 좀 즐겨보실까? 하하하, 이 계집애. 내 며칠 전부터 탐이 났다니까. 오늘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하하하. 아하. 아하! 아! 폐하, 임치랴가 이번엔 정말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23년 전엔 분명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더군. 이번엔 나도 잘 모르겠어. 폐하가 계시니 놈이 목숨이 9개라도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옆방 말해줘. 귀를 네가 처리한 게 정말이야? 부여. 내 질문이 정말 실망스럽군. 우리 사이에 그 정도의 신뢰도 없었던 거야? 내가 귀를 해쳐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네가 모기를 공격한 건 당연히 내게 뒤집어 씌우려던 거겠지. 말도 안 돼. 육섬섬은 내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나? 놈은 가짜 상황을 만들어 네가 방심하게 유도해서 그녀를 구하려 했던 거야. 모기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모두 저희 도련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도련님이 모기일을 이간질해 육가 어르신들을 처리하게 하셨고 그 후에 도련님이 모기일을 만나는 틈을 타 몰래 매복시켜둔 자들이 모기일을 습격하여 우리 도련님께 누명을 씌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나쁜 것. 당장 입 닥치지 못해. 누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구사잔신공는 과연 대단하구나. 당신이 절반의 공력을 써가면서까지 익히려고 한 보람이 있어? 네가 나를 끝장내려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난 평생 이 공법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다. 말하자면 너에게 고마워해야겠군. 성공했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지? 난 이미 황제에 등극했다. 천하가 내 손아귀에 있단 말이다. 내 놈이 아무리 대단해도 천하 전체를 적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명문가들은 폐하의 명령에만 따를 뿐입니다. 보았느냐? 임치랴 이 천하를 통제하고 대부분의 자원을 가진 가문들이 다 내 편이다. 네가 천하 제일이라 한들 어쩌겠느냐?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도 있지. 너를 돕는 이가 얼마나 많든 네가 내 눈앞에 있는 이상 너를 대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나 엽조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아느냐? 이미 10년 전에 난 한계를 뛰어넘어 극도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제 나는 황천무국을 깨우쳐 신공을 완성하고 신화의 반열에 올라 너와 대등한 경지에 이르렀다. 감히 나를 없애겠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 그토록 자신만만하다면 우리 서로 한 수씩 내놓아 한 번의 승부로 끝내는 건 어떠냐? 좋다. 마침 내 놈의 그 구사 잔신공을 보고 싶었느니라. 말도 안 돼. 내가 내 놈에게 진리가 없다? 육침 괜찮아요? 오빠 어때요?
조심해요. 그냥 끝나버려라. 괜찮아, 부요?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전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을 탓하지 않아. 탓하지 않아. 내 마음속엔 언제나 당신뿐이었어요.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 없어요. 옆방과 결혼한 건 집안의 강요였고, 당신에게 화가 났던 것도 있었어요. 전 한 번도 그를 좋아한 적 없어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했고요. 알고 있어. 부요.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을 3번이나 찔렀는데 아프지 않아요? 안 아파, 안 아파. 다 나았어. 속았던 거라는 거 알아.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다행이네요.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다음 생에도 우리 부부로 만나요. 그럴 수 있죠? 그래. 다음 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우리 부부로 지내자. 부요, 부요. 부요. 안 돼. 부요, 부요. 내 딸아. 오, 내 딸아. 어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같이 독한 여자가 아니었다면 부요가 다른 사람의 늠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거야.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사라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으아. 나를 해치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 모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온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새로운 제왕이십니다. 제왕이라고? 대대로 수행을 해왔다는 자들이 고작 과거의 굴레로 돌아가려 하는 거냐? 이제부터 모든 수행 가문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무력을 앞세워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문과 문파는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각자 처신을 잘하도록 해. 성섬. 그만 가자. 오빠, 새언니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어. 이제는 기운을 좀 차려야지. 하늘에 계신 새언니도 그걸 더 기뻐할 거야. 내 눈에는 네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여. 됐다. 내 말이 맞아. 세상도 새로운 모습을 갖췄으니 나도 지난 고통은 잊어야겠지. 오빠 뭘 할 생각이야? 예전에 하던 일을 해야지. 노점을 열어 수박을 팔 거야.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장사도 잘 될 거야. 히히, 나도 오빠랑 같이 갈래.